싶습니다. 그 1교시 때 너희들이 시간을 아껴주면 그럼 시험을 30분만 봐. 그래서 시간 줄였잖아요. 시험 원래 1시간에서 40분으로. 오늘 줄였는데. 오늘 40분 봤어. 그래서 40분 그래도. 1시간에서 40분을 줄여. 자랑이냐 8문제를? 8문제면 40분 맞지 않아요? 쌤내 막 맨날 시계 보시면서 문제 맞아요. 막 5분 남았는데 풀고 맞아요. 시간 애매하면 보통 안 시끄럽고 봐봐. 이 시간에 벌써 3분이 지나서 3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 47번 보겠습니다. 47번 원이 정해졌고 A가 정해졌고 B가 정해졌어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선을 구하고 원과 만나는 점을 P를 구하고요. P에서 접선을 구해서 Q를 구한 다음에 나온 도형 두 개를 어쨌다 두 개를 비교해라 이 말이에요. 보통 하나의 틀에서 두 개의 도형을 비교하려면 두 개의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건 중요하다야. 됐습니까? 그럼 관계를 찾을 수 있냐 없냐 되는 건데 현재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의 관계가 잘 안 보입니다. 두 도형의 관계가 잘 안 보여. 연결고리가 안 보여. 됐니? 그러면 이거는 고민을 해가지고 연결고리가 보인다고 하면 그렇게 풀 거고 안 보이면 어떻게 돼? P점의 좌표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P점의 좌표를 구하고 P점의 좌표를 구하고 나서 접선을 구해서 Q점의 좌표를 구하러 가야 돼. 근데 이렇게 풀면 연산이 꽤 복잡해집니다. 꽤 복잡해져. 내가 P점까지만 구해볼게요. 왜냐하면 P점이 좀 쉽게 나오면 다행이야. P점 구하는 방법. 자, P점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 도형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OA가 지름이 보이네요. 시찬아 지름 보이면 원에서 지름이 보이면 뭐 고개를 끄덕거려. 지름 보이면 직각이라고.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 때 무슨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이렇게 지금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방향대로는 일단 가야 돼. 그 부족하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대놓고 알려준 건 당연히 알아야 돼. 근데 그림을 요거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수직이 떴지? 얘는 직각이잖아. 뭐가 보여야 돼? 닮음이 보여야 되겠네요. 몇 대 몇이야? 3대 4대 5예요. 3대 4대 5예요. 3대 4대 5예요. 되니? 5가 4가 나왔어.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 4에 대해서 5분의 3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됐습니까? 다시 여기서 우리는 P의 좌표를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평 수직성분을 쪼개줘야 돼. 다시 여기가 3대 4대 5예요. 됐니? 그러면 요놈이 4 곱하기 5분의 3에 대해서 5분의 3이 X좌표고 4 곱하기 5분의 3에 대해서 5분의 4가 Y좌표입니다. 자, 어떻게 구한지 알겠니? 뭘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한 거야. 나는 이게 잘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연습하면 됩니다. 충분히 하면 나와. 직각은 계속 꽤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야. 이게 P를 이용해서 풀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풀어봤더니 요 놈의 좌표가 25분의 3, 42, 36이 나왔고 얘가 25분의 48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요 점을 지난 접선을 구하는 게 와우.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풀어서는 풀 수 없다가 아니야. 풀 수 없다가 아니야.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도형이 해결이 안 되면. 알겠어요? 이 문제가 이제 의도하는 바를 봤더니 얘가 직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 두 개자 P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Q에서 접선을 그었다 생각하면 Q에서 접선을 그었고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하니까 요놈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집니다. 요 길이 같아지고 여기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길이 같다. 요 점은 외심이니까 이 길이까지 같아집니다. 같아지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관계는 알고 있어. 닮음이 형성돼 있습니다. 몇 대 몇이야? 대응변 3대 4.
그러면 3대 4니까 넓이 b는 9대 16. 얘는 절반.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분의 9분의 16 이렇게 답이 되겠죠. 뭐 뒤집혔는가 모르겠는데 뒤집혔네요. 뒤집혔어요? 다음. 자, 원 위에 원이란 도형을 접었습니다. 선생님이 접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뭐야? 합동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접었을 때는 선대칭이야. 선대칭에 꼭 나오는 도형이 뭐냐면 이등변삼각형, 수직 이등분선이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원을 접었을 때 가장 먼저는 합동이 되고 그 합동인 도형을 그려야 된다 이 말이야. 현재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합동이야. 별로 쓸모가 없어. 활골은 별로 쓸모가 안 보여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를 접었어. 그러면 이 접은 활골이 갖고 있는 원래 도형 원을 그려줘야 돼요. 요것만 할 줄 알면 이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도형에 뭐만 알아내면 돼? 사이즈는 똑같을 거니까 중심만 알아내면 되겠네. 희찬스 중심 얼마야? 요거 보고 하면 돼. 그림 보고. 숙제했어? 1, 그래 그 바로 나와야 돼. 뭘 그걸 한참 뜸들이고 하는 거야. 1,2 반지름 2. 그럼 끝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직선 AB를 구하라 했으니까 뭐야? 공통연의 방정식 두 개를 빼면 되겠죠? 다음 49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원점입니다. 일단 그려볼게요. 자, 세 점이 있고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에요. 마이너스 1,1이에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은 원점이라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겠죠. 생겼고 거기에 어떤 점이 있냐면 A라는 점이 있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있다고 찍겠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1,1. 무게중심 마이너스 1,1. 이 정도 있겠네요. 이게 무게중심이지. 됐어요? 자, 무게중심이 나왔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 무게중심 나오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 무게중심이 나오면 첫 번째가 중선입니다. 중선. 됐어요? 중선. 그러면 그 중선에 의해서 무게중심 길이에 비해 2대1 삼각형의 넓이가 6등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선이 나왔으니까 중선 정리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 AG를 연장을 시키면 AG를 연결해가지고 연장을 시킨 어디 위에 2대1인 점 위에가 뭐가 있다?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이 놓여있다 이런 도리잖아.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요 점은 BC가 삼각원 위에 있는 점 두 점에 중점이 여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놈이 중점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느낌상 뭐 요 정도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요 정도의 느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쩐다? 같았다 이 그림이라고. 지금 무게중심에 관련된 그림이라고. 이 점이 뭐가 되는데 2대1인 점이 뭐가 된다고? 대변의 중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1이고요. 요 점의 좌표 요 놈을 M이라 놓겠습니다. 요 점의 좌표는 2대1이니까 얘가 4, 2야. 그러면 2, 1이 되겠네요. 2대1이니까
x가 4, y가 2야 지금. 얘가 2고 얘가 1이라고. 얘가 2면 m은 1,2가 되겠네요. m이 1,2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지금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겠지? 여기까지 되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현재는 길이밖에 없으니까 밑변, 높이 이런 게 필요하겠죠. 밑변, 높이 이런 게 필요하겠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 점하고 요 점이 필요하겠다 이 말이에요. 또는 요 길이가 필요하겠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튼간에 지금 요 선이 지금 필요하다 이거야. 요 선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자, 요 선을 구하는 방법은 요 선은 원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선? 현입니다. 현. 뭐라고? 현이라고요. 현이 나왔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현이 나오면 가장 먼저 현 공식. 현 공식 원과 비례. 고반계 고반과 같다. 첫 번째. 됐습니까? 그거는 현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말해서 여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 사이즈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요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요 원 사이즈가 안 나왔으니까 요 길이를 지금 알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현이 나오면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중심에서 연결을 시키고 그게 수직이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심에서 현의 중점과 연결을 하고 수직,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등등 간다 이 말이 되겠죠. 지금 우리의 목적이 누구냐 하면 요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요 직선은 이거랑 수직이네요. 다시 말해서 1, 2니까 요놈의 기울기가 2야.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1,2를 지나는 요 직선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라는 직선이 나왔고. 됐지? 우리는 지금 이 길이 나왔고, 이 길이 나왔고, 이 길이 나왔고, 지금 원하는 목적이 뭐야? 이게 넓이잖아. 아, 넓이가 나왔네. 넓이가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라 봐야겠네.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 되겠네. 현재 우리는 이 길이 알아면 지금 뭔 길을 몰라. 아, 원의 반지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었네요. 원의 반지름 나왔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요 길이는 루트 5, 요 길이는 루트 26, 이 길이는 루트 21이 되겠네요. 그러겠지? 요 길이가 루트 21.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를 알아냈어요. 됐습니까? 한 변의 길이인지 알아냈고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 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5, 마이너스 5,1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그어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높이를 구해서 우리는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직선의 방정식 나왔으니까. 알겠습니까?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형의 성질 그대로 생각하고 연산하고 요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다음 52번.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고 PQ의 길이가 최대일 때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PQ의 길이가 최대가 된대요. 두 개의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요 길이가 지금 최대가 돼야 돼. 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좀 해달라 이 말이지. 어떤 상황입니까? 얘를 좀 더 밀다 보면 가장 길어질 때가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가장 길 때가 어떤 상황이야?
어떤 상황? 지름. 지름이 되는 상황이네요. 지름이 되는 상황이야. 다시 말해서 요점 요렇게 해서 수직 피타고라스로 풀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됐어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야? 아는 사실이 여기가 지금 사이즈가 요놈이 작고 사이즈가 얘가 1이고요. 요 사이즈가 얼마야? 루트 6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요 거리가 얼마가 되면 돼? 루트 5가 되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요 중심은 0, 마이너스 a고요. 요거 그러면 a, 1이에요. 다시 말해서 a제곱 요놈에서는 빼서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5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지? a가 지금 2개가 나오네요. a가 2개가 나와.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a가 2개 나온다는 것은 이 a의 위치가 두 군데다 이 말이겠죠? 됐죠? 그림이 대칭이 될 수도 있겠네요. 뒤집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위아래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양옆으로. 사실 그림 그리다 보면 대칭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a가 2개 나올 수도 있겠다. 왜 그런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얘를 좌표 평면에 좀 더 자세하게 그려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자, 53번이 좀 어렵고요. 자, 56번 가겠습니다. 자, 55번 갈게요. 자, 55번도 이것도 수능에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왜 어렵냐면 일단은 말로만 돼 있어요. 얘가 뭘로 돼 있다고? 말로만 돼 있어. 글로만 돼 있어. 글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림 그리고 요 작업이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나오고 문제가 꽤 괜찮아가지고 기출로도 아주 많이 나와 있는 문제야. 어차피 우리한테는 뭐 내신을 관리할 때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는 도형 문제는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그림 맨날 그리라 하는데 그림 아직도 개판으로 그려놔. 상황에 맞게 끔은 그려야 됩니다. 됐어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보면 그림이 완전 엉망이 됩니다. 자, 이쪽에다 좀 넓은 데다 그리고 옮기겠습니다. 이 문제 풀 때. 현재 원이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가 5인 5입니다. 이 사이즈를 크게 그려야 될지 작게 그려야 될지 이것도 판단이 안 서해. 그리고 A라는 점 3,4라는 점이 있어요. 3,4라는 점이 있습니다. 3,4라는 점이 있어요. 요 점에서 접선이 있네요. 3,4 딱 보는 순간 B의 특징이 있습니다. 3대4의 B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많이 그려봤던 그림이 이게 닮음이 많이 나와. 3대4니까 여러분이 3대4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3대4니까 이렇게 닮음이라고. 이거 3대4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은 다 닮음이니까 다 3대4. 얘가 3대4.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준다. 다음. X축과 만나는 점을 요놈을 P라고 놨어요. 요놈을 A. 요놈을 P. 원 위에 다른 점 B에 대하여 B에서의 접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B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B에서의 접선을 그었더니 그 A점에서 접선 및 A점의 접선 및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R에 놨어요. 다시 말해서 접선을 그었는데 여기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Q, 요 직선하고 만나는 게 R, 이 두 점이 나왔습니다. 됐니? 그러면은 그림이 두 점하고 만나게끔 느낌상 뭐 요렇게 그리든지 해라 이 말이 되겠죠? 거기서 만나는 점이 뭐 Q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PQ랑 PR이 똑같아요. P에서 Q랑 P에서 R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얘가 PI 요 점이 P라고.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아, 여길이 같고 여길이 같아야 돼. 근데 안쪽에 바깥쪽에 있어. 아, 이거 너무 오차가 심하지 않냐? 아, 오차가 너무 심하지 않아? 여기려. 안쪽에 있다 생각을 해야 돼. 되니?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만하게 한번 그림을 그렸어요. 비스그름하게. 그래, 이등변 삼각형이 된 거야. PQ, PR. 됐니? 자, 여기서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나왔고 접선이 나왔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마무리 짓고 풀도록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게끔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 좌표 구하는 게 진짜 좀 어려워. 길이 구하라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거든. 좌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연립을 꼭 해야 돼. 알겠습니까? 연립을 안 하고 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접선이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접선, 이등변 삼각형 공통점이 뭐야? 그래서 이 뭐야? 공통점. 원 접선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한다고? 중심에서 접점이 있고 수직을 긋는다.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하는지 알아?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한다고? 수직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뭐라고? 수직 이등분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등변 삼각형에 딱 넣고 뭔가를 생각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선을 두 개를 그었더니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 했더니 뭐가 보입니까 이제? 뭐가 보여? 닮음이 보이죠? 또 P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닮음은 큰 쓸모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뭐가 보여? 평행이 보이죠? 평행 보이죠? 평행. 이해됩니까? 평행.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점의 요점 B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B점에 뭘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B점은 O하고 B를 연결한 선이란 말이야. 지금 접선이 있고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B를 알아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냐면 원 사이즈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선이든 기울기만 알아내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뭘 알아내면 풀 수 있다고? 기울기. 다시 말해서 OB의 기울기를 알아내면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이해돼 안 돼? 연습이야. 요놈의 기울기가 2야. 요놈의 기울기가 2야. 사이즈가 5야. 기울기는 2야. 그럼 어떻게 써? 요 점을 a, 2a로 놓으면 a제곱, 2a제곱, 5a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5가 돼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위치 판단하면 플러스니 마이너스 판단할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나오면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OB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OB의 기울기는 얘하고 얘가 평행이니까 요거 PH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는 요놈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자, 요거는 뭐야?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놈을 각을 수직 2등분한 거잖아. 수직 2등분. 요 직선 알아 몰라? 알죠? 요 직선 알아 몰라? 알죠?
두 개의 직선을 2등분하는 직선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두 개 다 구할 수 있겠네. 됐니? 마무리. 요 직선은 얼마냐면 요 직선이 지금 3x 플러스 3,4죠. 요 직선은 3,4 원위의 점이 나왔고 요놈의 접선의 방정식 3x 4y 마이너스 25는 0이고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게 현재 하고 있는 중이냐면 요거 2등분 하고 있는 중이야. 요거 2등분하는 선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둘 중에 어떤 놈을 구할 거야? 어차피 두 개도 수직입니다. 얘하고 얘도 수직이야. 하나 기울기 구하면 나머지 하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음수 기울기 구하는 중이야. 그러면 요놈하고 요 점이 얼마가 돼? x에다가 얼마를 넣습니까? x에 요건 필요 없지. 어차피 요 점에서 우리는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이 거리하고 요 거리만 같다고 문제를 풀 거니까. 그래서 요 점을 뭐라 넣을 거야? p, q로 넣을 거야. 여기에다 해도 상관없어. 이거 잘 보여서 여기다 한 거야 그냥. 어차피 두 개 나올 거니까. p, q에서 누구의 거리? 요 직선까지 거리 루트 5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5분의 절대값 3p 플러스 4q 마이너스 25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는 절대값 q가 맞고요. 지금 뭐 하는지 알겠니? 두 직선을 2등분한 직선을 나는 구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쓴 게 별로 없어. 쓴 게 없다는 것은 도형 그리고 도형 해석하고 2등분선 구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이게 도형에서 다 해석을 하고 풀이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만큼 도형 그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q 넘겨서 3p 플러스 4q 절대값은 어떻게 풀 거야? 뿔마 5q로 풀 거야. 됐니? 그 중에 우린 기울기가 음수인 걸 찾을 거야. 음수인 걸 찾았더니 마이너스 5q가 음수네요. 마이너스 5q 넘겼더니 요놈 넘기면 마이너스 9q가 되고 p가 x좌표 q가 y좌표 기울기가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다 이거야. 요게 누구야? 요게 누구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야. 됐니? 다시 말해서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3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는 3a, b, b는 음수인데 양수인데 에이씨 3k로 적겠습니다. 3k, 마이너스 k가 좌표가 되겠다 이 말이야. 3k,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3, 10k 제곱이 얼마가 돼? 25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k는 얼마냐? 10분의 2분의 5 k는 뿔마 2분의 루트 2분의 5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됐니? 대신 k는 현재 양수. 그래서 좌표가 마무리됐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선생님 말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요 연산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고 요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풀었을 때 이 문제가 가장 쉽게 풀어집니다. 됐어요? 선생님 지금 안 쓴 거 없어. 다 쓴 거야. 지금 다 쓴 거야 지금. 굳이 필요 없는 것들 내가 안 쓴 거야. 내가 목적이 뭐라고? 기울기만 구하려고 했던 거니까. 기울기 양수, 음수 둘 중에 하나만 구하는데 음수만 구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쓴 겁니다. y절편은 필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지? 요놈의 기울기만 알아냈다 이 말이 되겠어요. 평행하고 평행한 사실을 알고 요놈의 기울기만 알아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다. 그래서 b를 이용해서 좌표를 알아냈다 이 말이야. 다음. 선생님이 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푼다고 했어? 요건 질문거리가 안 돼. 자, 한번 해볼게요. 뭐 좀 더 질문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겠네요. 좌표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 좌표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2,3 여가 2,3 사이즈는 2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2야. 요 길이가 2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뭘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요게 출발이야.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난 닮음을 이용해서 얘 넓이를 구하겠다. 뭐 길이를 구해도 되고 닮음을 구해도 되고 여기까지 되지. 접선 AB에 접합니다. AB를 지난 직선이 요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는 말이 있네요. 요 점에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요 말에서 차관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말. 됐습니까? 자, AB를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AB를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했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어떻게 풀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 중에 지금 원점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가 지금 최대 관건입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은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수직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수직이야. 얘랑 수직이다고. 됐니?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 알잖아. 요놈의 기울기 알지?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도 우리는 아는 거네.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야? 4분의 K-3이야. 그럼 요놈이 지금 K-3분의 4야. 기울기가. 됐어요? 기울기는 알았어. 됐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만 알았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근다고 해서 식이 똑바로 안 나오는데 요점하고 요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가 나오나?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 K값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겠네요. 이제 K값을 풀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 지금 K값이 해결돼야 우리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됐니? 6,K 뭐 쉬운 방법이 6,K 얘를 움직이면서 접선의 모양이 계속 달라지겠지. 접선의 모양의 위치가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딱 어디점 두 개를 연결했더니 원점을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얘를 움직이다 보면 그러한 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러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식을 써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써봐야 될 것 같다. 선생님은 이제 만약에 이게 안 풀린다 싶으면 이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여튼간에 목적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AB를 지나는 요 직선이야. 요 직선이 원점을 지나게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이것이 지금 중요한 차관점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요 직선이 중요한 선이다 이 말이고 요 직선이 어떤 선이냐? 요 직선이 이름이 뭐라고? 선생님 알려준 것 같은데 극선이라 했죠. 극선. 이 직선이 중요하니까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야. 어떻게 구한다 했지? 극선 어떻게 구한다 했습니까? 그거는 원형에서만. 이게 요거거든. 요게 극선의 방정식이거든. 풀이 방법이 이렇게 있고 원밖에 안 져. 그럼 극선의 방식이 이거야 된다고. 근데 이 공식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냐면 원형에서만 쓰는 거라고. 원의 중심이 0,0에서만 쓰는 거야. 그러면 나는 요놈이 지금 목적이 K잖아. 목적이 K야. 아니 삼각형의 넓이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위치하고 관계가 없죠. 삼각형의 넓이는 위치하고 관계가 없어. 됐니? 그러면 요도 도형을 다 어디로 보내버려? 얘를 원점으로 보내버려. 얘를 원점으로 보내.
됐니? 원점으로 보내면 요점의 좌표가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두 칸 2가 0이 됐으니까 얘가 4, P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겠네. 아, 요점도 달라졌겠네. 요점은 어디로 가더라? 요게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지금 2,3인 중심 2,3인 얘를 내가 저 공식을 이용하고 싶으면 얘를 다 원점으로 보낸다고.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쉽습니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문제가 나왔어야 될 건데 이 원점을 살리고 싶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나는 다 틀을 바꾼 거라고 해. K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K를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P로 바꾼 겁니다. K-3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됐니? 그냥 P로 쓰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다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요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인 원방이 있을 것이고 외부의 점이 얼마면 4, P가 있을 것이야. 요 점에서 접선을 그 두 개 접선을 그었는데 그 두 개의 접점을 연결했더니 그 점의 좌표가 어디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요런 소리가 되겠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대신 풀이가 더 간단하다. 왜? 이 극선의 방정식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4x 플러스 py는 4라는 극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 요 점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p를 구할 수 있다. p를 구하고 나면은 나머지 애들을 짝짝짝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이해됐습니까? 요게 한 가지 방법이야. 그럼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 때 꽤 많이 쓰는 방법론입니다. 도형 문제를 풀 때 원형에서는 많은 공식들이 있고 많은 틀들을 갖고 있어. 원형에서 많이 증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 단원이 도형이 이동을 시켰단 말이지. 그러면 도형이 이동을 시켜서 나온 문제를 쉬운 원형으로 갖고 가서 풀어도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생각이야. 도형이 쉽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론이 꽤 많습니다. 보통 뭘 구할 때는 무조건 이동시켜야 되냐면 길이, 도형적으로 길이, 넓이 알겠습니까? 요런 거 풀 때는 다 이동시켜서 풀어도 관계가 없어. 도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좌표면 조심해야 돼. 좌표를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다 싶으면 나중에 다시 옮겨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기본적으로 도형의 길이나 넓이나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할 때는 이동시켜서 푼다. 좌표를 구하러 가면 이동시켜서 푸는 것을 보류시킨다. 됐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단 보류야. 근데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가서 풀고 나서 다시 갖고 온다 이 말이야. 설명했습니다. 그럼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해. 그 다음에도 좀 시기 좀 길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를 이동하지 시키지 않고 한번 뭘로 풀 거야. 선생님이 요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가 원 할 때 알려줬어 방법을. 어떻게 풀 거라고? 현재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야. 이쪽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인다? 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원이 보일 것이고 그러면 이 원방을 세울 수가 있다고. 얼마? 2,3하고 6,k니까 2,3, 6,k를 지름을 하는 원의 방정식 x-2, x-6 플러스 y-3, y-k는 0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지름의 양 두 끝점 두 점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놈식을 가지고 어떤 식? 현재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였어? 사이즈가 얼마였어? 2였나? 4는 0 두 개를 빼게 되면 뭐가 나와? 이 극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 극선의 방정식에다 0,0을 집어넣게 되면 k값을 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 똑같은 말이긴 해. 됐어요? 이 극선의 방정식을 내가 바로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뭘 그렸다고? 원을 그려서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으로 극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57번에 얼마 아무래야 문제가 되겠네요. 시험 보려면 53번을 풀어야 시험 볼 문제가 여기도 벌써 한 3-4문제 있는데.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59번하고 자, 59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있고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반지름 길이가 모두 r인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반지름 길이가 지금 y는 x 플러스 5가 있어서 내가 지금 얘를 그린 겁니다. 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서로 다른 두 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런데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자, 원방이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됐니? 사이즈가 얼마라고? 반지름 5인 원이 이렇게 두 개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지금? 아니죠. 여기 있고 사이즈가 위에 있고 반지름 길이가 모두 r인 서로 다른 두 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네요. 두 원이 서로 접한대요. 두 개의 원은 서로 접한대요. 사이즈가 똑같은 애가 접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두 원이 서로 접하고 있어. 두 원은 모두 y는 x 플러스 5에도 접한대요. 그림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비율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두 원은 모두 여기에 접합니다. 두 개의 원은 여기에 접하는데 다시 두 개의 원은 서로 접하고 있어요. 뭔 이해되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얘에 접하는 거에 중심이 여기에 있고 얘에 접한단 말이야. 다시 중심이 여기 위에 있는데 얘랑 접하고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얘랑 접하는데 두 개의 원도 접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두 개의 원도 접하면서 여기에 접한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세 개의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겠지. 그림 그리기 쉽지가 않아. 단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이게 반지름 되겠지. 여기서 수선을 그으면 이게 반지름 되겠죠. 근데 이 길이가 같으면서 이 점을 지나야 돼. 됐니? 좀 말을 종합해 봤더니 어떤 놈이 나오냐면 이러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보이고 수직인 직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면 되겠다. 여기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요것이 얘랑 접하면서 요놈과 접한다. 이런 뜻이게 되겠죠. 말은 좀 복잡하게 됐는데 우리가 봤던 아는 그림의 형태입니다. 이 그림을 많이 풀었던 문제야. 이차함수에서 나오고 직선에서 또 나오고 포물에서 또 나올 거고 이동에서 또 나옵니다. 대칭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놈은 지금 y는 x 플러스 5이고 요 지금 수직인 직선은 우리가 아는 사실은 딱 요거는 알겠네. 요거는 알겠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 점하고 요 점을 얘랑 연산하겠네. 요 점하고 요 점을 요놈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아직 몰라. 그래서 이 그림 꽤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꽤 많이 봤던 그림이고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은 어딘가 한 번은 걸릴 거야. 포물선에서 나올 수도 있고. 괜히 2차 방정식 쪽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빼더라도 2차 곡선 나오고 이동 나오고 거기서 꼭 등장하는 문제야. 얘는 원하고 연결시켰지 사실 이 문제는 원 문제는 아니야. 이 원만 그냥 요 점하고 요 점에서 이렇게 공식 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을 뿐이지 이 문제라고 그냥 포물선 문제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하고 x제곱하고 요놈하고 연산을 시켰습니다.
그럼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요 점이 얼마란 소리야? 요가 알파고 요 놈이 베타잖아. 요 점은 얼마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러지?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점의 x좌표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의 무슨 좌표가 나와? y좌표가 나오겠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y는 얼마야? 그러면 얘가 2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이니까 얘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알아냈고 요 점의 좌표를 알아내면서 k값이 알아냈나요? 그럼 k는 얼마다? k는 4가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직선을 다 구했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지름 m의 값이네요. 반지름 m의 값은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네요. 요 놈이 뭐야? 지름이잖아요. 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지름은 얼마야 이제? 지름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루트 2배 한 게 지름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거리에 루트 2배 하면 요 거리에 돼. 요게 뭐라고? 지름이다고. 얘를 뭐 2로 나누게 되면 요놈의 반지름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놈을 뭐 하자? 이게 반지름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을 때 요놈의 제곱을 구하라. 2배 하라. 이 말이 소리가 되겠네. 그러면 싹싹 없어지고 요놈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다 나왔네요. 됐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있고 알파 베타 있으니까 k값 구했으니까 이 문제도 결국에는 이 문제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요거를 계속 문장을 읽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이 원방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도형을 너희들 내신 문제 풀 때 도형은 이 격차가 심합니다. 됐어요? 어중간한 사람이 없어. 아주 잘한 사람과 아주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해라.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너희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원해서 계속 중요한 것들은 계속 강조할 거야. 너희들 실제로 풀 때도 그런 점을 착안해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야지 풀이가 좀 쉬워질 거다 이거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뭐 좀 독특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독특해. 60번 같은 건 독특해요. 그런 건 너희들이 모를 수 있어. 근데 원해서 직접적인 내용을 설명해 준 문제는 연결해서 너희들이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복습해. 다음 시간에